최철호 씨는 저랑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 저는 매우 잘 압니다. 어때요, 이 사람은? 추정육식품 PD였어. 오, 근데 옛날에는 추정육식품 PD였다가 네. 어떤 순간에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흑화가 됐어요. 왜요? 대부분은 이제 흑화된 사람들의 특징, 제가 본 김경률도 마찬가지고. 김경률도 완전 흑화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그 조직에 본인이 배신당했다는 배신감, 난 여기에서 외톨이다라는 어떤 생각, 그 이후부터 뭔가 흑화되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흑화된 다음에 어떤 새로운 노조, KBS 새노조 말고요, 이제 구노조 같은 거에 어떤 수장, 기수야, 기수. 그거를 배후 조정 또는 뭐 위원장까지 하고 그랬을 거예요. 뭐 위원장 하고 뭐 이러다가 뭐 기완영 사장 때 기조실장까지 했죠. 그래서 미디어 오늘의 잘 나가네. KBS 황태자 요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됐었던 권력 이인자로서 굉장히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정부 10년 동안 굉장히 힘들면서 또 이제 노조의 어떤 구노조의 뒷배로서 굉장히 작용을 많이 했다라고 평을 받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또 이제 퇴직할 때 즈음 대에서부터 공원연 활동을 했어요. 그놈의 그 공원연 네. 공원연 활동. 이름을 마치 공정한 네. 것처럼 지어가지고. 그렇죠. 이분의 공정언론 국민연대인지 뭐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의 윤석열 정권과의 인연에 대해서 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이분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시청자 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취재를 열심히 하셨겠죠. 추정 60분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 취재를 열심히 하다가 그때야. 검사를 사칭을 했습니다. 그때야 그때. 검사를 사칭을 했는데 저게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그 변호사. 분당 파크뷰 의혹 정자동 그거잖아요. 파크뷰. 정자동? 네. 그 얘기를 하다가 네. 검사를 사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변호사하고 이게 공범 관계다라고 해서 기소된 그 사건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죠. 사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옛날 사건이고 지난 대선 때 이분이 이재명 대 윤석열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기자회견을 해요. 네. 기자회견을 해서 그 당시에 뭐 이게 공범이었고 그랬는데 나만 뒤집어 쓴 것이고, 그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가 그 검사 이름까지 다 나한테 알려주고 네. 사실상 이재명 변호사가 나한테 사칭하라고 시킨 거다. 맞아요. 이 기자회견을 막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기준으로 보면 이분은, 이게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그때. 예. 이분은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이재명 잡는 그 선봉 부대처럼 돌격 부대처럼 맞아. 했죠. 이 정권은 뉴스타파가 김만배로부터 뭐 소스를 받아갖고 보도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이분이 그때. 명예를 훼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KBS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아까 김의철 물러나라 뭐 이런 걸 하면서 해임이 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 KBS 구노조하고 열심히 그 구노조의 이 중요한 지도급 인사로 막 행세를 하면서 열심히 최경영 등이 라디오에서 완전히 좌파적인 주장을 하면서 완전히 라디오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을 마구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모니터링 보고서를 매일같이 내면서 최경영 공원연 대표. 그렇죠. 공원연 대표이기도 하지만 대표. KBS 내에서 또 KBS 구노조 활동이 또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링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다 엮어서 하는 게 공원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활동을 또 열심히 지원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김희철 사장이 물러난 이후에 KBS 사장감 중 하나로 막 거론이 되고 막 그래요 또. 지원도 하지 않았어요. 네, KBS 사장을 자기가 한다고 합니다 막. 그래서 KBS 사장을 하나 그랬는데 박민사장이 꽂히면서 그 꿈이 이제 없어졌어요. 예.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공원연에서 막 이러한 용서받지 못할 최경영 이런 사람들이 한 방송에 대해서 막 심의를 막 넣지 않습니까? 공원연에서. 예. 심의를 막 넣는데 선거 기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선방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방위원으로 가서, 선방심의위원으로 가서 예. 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서 거기서 선거방송 심의가 들어온 거를 심의를 해요, 이 사람이 또. 그렇죠. 근데 이 심의는 거의 다 공원연이 제기한 심의입니다. 공원연이 제기한 심의를 공원연 상임대표로 하는 최초로 선방심의위원이 심의를 해서 다,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건이다라고 유죄 판결을 다 합니다, 거기서. 공원연 대표를 했었던 사람이. 네, 그리고 다 그거를, 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거냐, MBC 이런 데가 아주 악랄해, 이러면서 지금 그거를 근거로 MBC 사장을 해임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을 한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주장도 하고, 명예훼손도 하고, KBS 사장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선방심의위원 해가지고 공영방송을 옥죄기도 하고, 이 어떤 불이익도 주고, 그런 걸 통해서 정권 입장에서는 공을 많이 세웠네.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네. 그랬더니 예. 시청자 미디어 재단도 여기는 어쨌든 방송 정책으로 보면은 중요한 곳이거든요. 예. 중요한 곳 아닙니까? 예. 다른 데로 보냈으면 말도 안 합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으로 거기다 꽂는 게 윤석열 정권의 행태다. 이런 일을 해야 시청자 미디어 재단 정도로 보내주는 곳이다, 여기가.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원련 대표하다가 그래서 언론인들이 이제 공격하고 뭐 이런 역할 하다가 직접 또 추천위원으로 선방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30건의 법정 제재 중 29건의 법정 제재에 참여를 했군요.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지금. 나서서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의 이 유명한 발언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김 여사 사례는 이런 이야기다라며 해설을 합니다. 그 선방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님과 아주 가깝다는 등 인연을 얘기하면서 선물을 가져간다. 가정주부 입장에선 그런 이야기를 순수하게 자신을 위하러 왔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아버지 인연 때문에 거절하기 민망해 받은 것을 놓고 갑자기 목사가 방송에 나와서 그 아주머니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거다. 얼마나 민망하고 참담한가. 이런 자들이 이제 심의를 해서 그 심의의 기준에 따라서 이런 기준에 못 미치면 김건희 여사를 여사라고 부르지 않거나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를 하면 법정 제재를 했네. 했죠. 그래서 이게 이건 정말 도움이 안 됐는데 근데 여사라고 최초로 안 부르는 이 전 의원은 이게 실수를 한 거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가정주부 입장에서 그 얘기를 순수하게 자신이 왜 왔다고 받아들이기 쉽다예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어땠습니까? 유무행정을 통해서 이거 뇌물로 느끼고 바로 돌려줘라고 했는데 유무행정관이 깜빡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가정주부가 아니라- 행정관한테 야 이거 돌려줘 이거 이렇게 뇌물 하는데 같으니까 돌려줘. 이거 얼마나 줄수 김건희 있어. 여사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왜 가정주부야? 자기는 평범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라고 나를 천하에 나 김건희 호바나 콘텐츠 대표이사였어 이 사람아. 내가 대통령도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렇지. 이 사람 좀 있으면 잘리겠네. 네, 그래요. 나는 이 발언 때문에 잘릴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이거는 최대한하게 여사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 충성심 아이고. 높이 샀습니다. 아유. 높이 그러니까 사서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이에요? 뭐 그렇죠. 사장이에요? 이사장인데 네. 시청자 미디어 재단 하면 사실은 그냥 생각하면 좀 우스워 보일지 모르는데 재단 아닙니까? 이름이 재단. 돈을 다루는 곳입니다. 재단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이 미디어에 관한 교육, 체험, 홍보. 모니터링, 모니터 고지 이런 것도 하죠. 그렇죠. 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 지원, 각종 방송 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다 정부가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이것을 통한 과실을 다 누가 가져가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누가 이거를 다 하는지 한번 보세요. 왜 한번.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본인이 막. 그게 제가 이제 그 2000 몇 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네. 이명박 정부 때 같은데 MBC 백종문 본부장이라고 있었어요. 뭐 부사장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직접 취재한 거라서 언뜻 기억나는 게 폴리뉴스인가 뭐 이런 매체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네. 중요한 무슨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하는 거에 속았는지 해가지고 네. 돈을 주기로 하고 폴리뉴스 오니까 폴리뉴스는 아닌데 아무튼 네. 그런 비슷한 이름이었습니다. 뭐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박 누군가라는 편집국장을 저기 성신여대 밑에 있는 한영식집 좋은 거 있어요. 그 누구죠? 이하응 흥선대원군 이하응 별장이었던 곳 그 밑에 그 어딘지 아시죠? 알아요. 어딘지 예, 아시겠죠? 예, 예. 그 성신여대 밑에 있는데 거기에서 만나서 이제 밥 먹으면서 뭐 이렇게 서류 뭉치도 주고 돈도 주고 그 보니까 뭐 이러면서 이게 이진숙이 했던 행위 있잖아요. 김행이 있었던 위키트리에다가 2억 5천만 원 하면서 우리한테 좀 야 쟤들 MBC 노조 좀 때려주고 우리한테 좋은 뉴스 좀 많이 좀 생산해서
여론을 좀 어떻게 좀 돌려봐줘라는 비슷한 뉘앙스의 일들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그게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하는 각종 용역으로 변질화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하면 아까 예. 폴리뉴스라고 하신 예.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폴리뉴스라는 데가 있어서 아 그래요? 조금 예. 수정을 하면은 예. 그들이 운영했던 매체라고 하는 것은 예. 폴리뷰였습니다. 폴리뷰. 폴리뉴스는 아니고 폴리뷰였고. 예. 백정문 씨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MBC 부사장이었잖아요. 그랬었어. 이 사람이 제 기억에. 박성재하고 최승호 PD를 쫓아냈거든요. 맞아. 그때 그게 바로 부당 노동행위라고 해가지고 징역 그때 그 실형이 났어요. 녹취록도 있고 네, 제가 녹취록이 녹취록도 났어요. 취재를 했었어. 네, 그래서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별 이유 없이 그냥 쫓아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거든. 징역 예.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예. 그걸 대통령이 복권을 시켜줘. 아 윤석열이 윤석열이. 백정문을 응. 아, 복권을 그거는 시켜준 다음에 몰랐네. 네, 복권을 시켜준 다음에 진짜 꼼꼼하다. 박무진 이사 지원 하게 해주는 거죠. 아 백정문도 이번에 지원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쪽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세력들을 규합해서 다시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이제 본산지라고 할까 뭐 이런 게 공원연이에요. 그래요, 그 시민단체라고 공원연. 하는 그 공원연에서 각종 심의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민원도 엄청나게 넣고 그러면 맨날 민원만 넣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민원을 넣다가 시민단체에서 민원을 넣으니까 시민단체에서 넣은 거야 우리가 넣은 거 아니야. 시민단체. 그러니까 덜 정치적으로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덜 정치적으로 보이는 시민단체에서 놓고 거기에 관련됐던 대표들, 뭐 김장겸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다 대표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최초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한 자리씩 해먹게 해주는 그런 지금 구조가 완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원연은 계속 떵떵거리고 있고 아마도 그 한 자리씩 해먹은 사람들이 또 각종 극우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시민단체들을 또 재정적으로 백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실제 이명박 정권에서 네. 다 했던 거예요. 그때 그쵸? 건전 인터넷 매체 육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맞다 그거 있었다. 네, 특정 인터넷 매체에다가 막 뭘 건전 주고 인터넷 뭐. 매체 육성 이게 있었어. 건전 인터넷 매체가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좌빨이 아닌 것들은 건전한 매체인 거지. 좌빨이 아니고 이런 주장하는 거. 그 저 찾아보자. 김문수 같은 스타일의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그런 데가 건전 인터넷 매체다. 그렇지. 근데 이재명은 뭐 개구리처럼 뭐 사지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위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네. 것이고 결국은 그런 것이고 네. 그러니까 뭐 미디어 오늘 뭐 이런 데도 있고 하니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그때 문체부에서 막 뭘 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랬는데 네. 이게 다 이명박 때 방송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셋이에요. 그리고 그걸 했던 인물이 사실은 이 정권에서 방통위원장을 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더 나쁜 아이들이 돌아왔구나. 이동관 씨가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동관 씨가 지금은 지난번에 탄핵한다고 그래서 자진 사퇴합니다 그러고 없어진 것 같지만 네. 살아 계시겠죠. 짱짱하게 지금 있겠죠. 네. 뒤에. 그러니까는 이런 스타일만 딱 봐도 네. 이분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KBS 구노조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 뭐 이렇게 집회하고 국회 앞에서 집회하고 그럴 때 실제로 KBS 게시판에다가 본인들 뭐 1인 집회라고 뭐 이렇게 플랜카드 뭐 이런 거 편말 하나 들고 하는데 옆에 무슨 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있잖아요. 뭐 굉장히 좀 높은 급들이야. 예? 중진들이랑 사진을 찍어. 세상에. 근데 사진을 찍는데 그게 진짜 언론인들이 할 짓입니까? 왜 찍어요 사진을? 사진을 찍고 응원한다 이거야. 이쪽 국민의힘에서 우리를 응원한다 그거를 KBS 게시판에 올려. 모든 사원들이 보는 게시판에 그거를 자랑 삼아 올려요. 그러면 야 이게 보통 기자들 같은 경우에 취재가 아니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취재 원하고 정치인들이랑 정치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사진 그래서 그 사람이랑 뭐 이거를 자랑스럽게 올리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원래 좀 거리를 좀 두잖아. 근데 그들 자체가 그냥 정치인이 된 거야. 취재 윤리라는 것도 없고 언론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아니 근데 없고. 노조라는 것도 노조가 본인들이
언론 노조가 무슨 홍위병이고 무슨 뭐라며요. 그다음에 뭐 민주당 무슨 앞잡이들이라며요. 그래. 근데 언론 노조 사람들이 그 민주당 사람들이랑 거리를 상당히 두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편말 시위, 1인 시위 하면은 옆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같이 사진 찍자고 하면 아, 큰일 나지. 싫다고 해요. 맞아요. 절대 네. 안 한다 그래. 정말 웃겼던 게 오해받으니까. 그래, 오해받으니까. 정말 웃겼던 근데 게 그거 올리더라니까? 아이고. KBS에서 올려. 처음에 김의철 사장 물러나라고 할 때 네. KBS 신관 로비에서 천막농성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KBS 기자인데 이모 기자 있습니다. 아, 그렇지. 부산 출신 기자 네. 있어. 이모 네. 기자 나중에 자기도 KBS 사장 한다고 막 나가고 그랬는데 맞아요.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산 지국에서 근무했던 네. 기자라는 말이에요. 네. 예, 예. 이모 기자가 천막 깔고 농성하면서 언론을 바로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거 주장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 자기가 농성하는 거를 인터넷 생중계로 계속 내보내고 이랬다고요. 그랬죠. 맞아요. 그럼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하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치권이 배후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거기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응원을 한다고. 화환이 도착했으면 누가 보냈는지가 크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보냈는지 아십니까? 누가 보냈어요? 뭐라고 써 있었느냐? 네. 제가 그거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예. 좌파 타파 장해찬과 따따붙다 배승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나 같으면 창피해서 치우겠습니다. 그 계속 있어요 거기. 자랑스럽게 있어요.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내 백에 이게 있다. 근데 백이 좌파 타파 장해찬과 따따붙다 배승이다. 백이. 야, 너무 재밌다. 그때는 재밌다. 그때는 극우 쪽에서는 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러네. 이런 이야기는 이 멤버 아니면 잘 안 돼. 이게 이제 기억을 다 하고 있기 우리도 때문에. 아는 거니까. 그리고 같이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다 알거든. 자,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소 전현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상명여대에 있는 아래, 상명여대 아래에 있는 그래요. 그 장소다. 상명여대. 예. 그래, 상명여대, 성신여대가 아니고. 그리고 상명여대. 박찬열님이 그 이하은 별정이었어. 맞아요, 홍선배. 맞아요. 예. 네, 박- 이름은 세자. 예, 이름은 세자. 이거 말하게 네. 그렇고. 예. 박찬열님이 네. 윤석열 대통령은 무식한 듯하지만 나쁜 쪽으로는 참 치밀하네요. 어떻게 복권까지 시켜주면서 하나요? 그 백종명 복권된 건 제가 그때 2008~9년인가 아니 2008~9년에 2010몇 년인가 그 녹취록을 단독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거든요. 백종명이. 아니, 근데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보면 네. 누가 옆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지 않으면 네. 본인이 뭐 하나 할 수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지. 그 인양반은 스타일이 그냥 앉혀놓고 술하고 밥 주면서 내가 챙겨줄 테니까 잘해봐. 뭐 미쏘 뭐 이런 스타일이지. 자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이 언론 정책에 대해서 말씀한 대로 저는 아까 말했던 이동관 전 위원장이 떠올라요. 지금 떠나 있지만 특보하다가 지금 방통위원장 왔다가 100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놓고 나갔잖아요. 저는 틀림없이 계속해서 제 추측이지만 윤통과 교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진수까지 저는 이 작품이 저는 이동관이라고 저는 그런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동관? 오죽하면 저는 그러게 좀 이동관이 이진숙 나가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 저는 근데 이- 이준석이 절대 그날 놓칠 수 없다. 아. 그냥 내가 하면 둘이 싸우는 게 맞을 것 같아. 내가 원래 방통위원장이야. 뭐. 근데 원래 이동관 스타일이요 설계자예요. 설계자. 설계를 잘 떠요. 네. 그래서 저는 본인이 나가면서 김홍일, 이진수, 그 다음에 지금 꼼꼼히 챙기는 이런 이사선임까지 저는 이동관의 그림자를 좀 느낀다. 아이고, 대한민국이 이동관 때문에 완전히 다 이랬다 저랬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진짜 한심스럽네. 그래 보여요. 그냥 제 대단하다. 추측입니다만 한번 또 뭐 드러날 때 있겠죠. 우리 오늘 정점식 얘기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뭐야? 그거 정점식 사태 논란 얘기. 정점식? 한동훈이 요즘에 아니,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